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다시 날씨가 추워진 것 같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지난주에 월요일을 제외하고 비교적 시장이 좋지 못했는데 그래도 주말만큼은 주식시장을 잊고 다음 주를 위해서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2차전지 대표 기업 중에 하나인 삼성 SDI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또 삼성 SDI가 영위하는 사업 중에 2차전지 뿐만 아니라 ESS 전지,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올해부터 기관들의 꾸준한 순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왜 기관의 물량이 나오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 SDI 차트를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이죠. 약 1.6% 하락을 했고 73만 7천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마치 매수 기회도 없이 마냥 상승만 나올 것 같았던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지난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쉬어갔던 하루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차증권에서 어제 삼성 SDI의 목표 주가를 기존 5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무려 100% 가까이 상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제가 기업들의 업황이 나아지고 있고 실적이 좋아진다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것은 여러 번 봤었지만 지금처럼 100% 가까이 이렇게 상향 조정한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삼성 SDI의 EV 전지, 올해는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된다. 그에 따라서 적극적인 투자가 예상된다. 이렇게 분석을 하였습니다. 자, 여기 그리고 표가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좌측에는 중대형 EV 전지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2차 전지예요. 그리고 우측에는 중대형 ESS 전지를 나타낸 것인데, 얼핏 보더라도 2차 전지 매출 비중과 ESS 전지 매출액 꾸준히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2차 전지의 글로벌 순위를 매겨본다면 중국의 CATL하고 한국의 LG화학, 이 두 개의 기업이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파나소닉과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렇게 순서를 이루고 있는데, 우측에 보시는 중대형 ESS 전지, 여기만큼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삼성 SDI가 LG화학보다 높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략하게 ESS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참고로 여기 단위가 10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조금 잘못 나온 것 같거든요. 10억 원이 아니라 조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ESS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에너지를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서 저장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장점이 있냐면, 첫 번째로 정전 사태를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글로벌 반도체 기업, 대만의 UMC 기업과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대규모 정전 사태가 있었고 즉각적인 실적하고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가 있다면 이런 정전 사태를 대비할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로 ESS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풍력, 그리고 조력, 여러가지 신재생 에너지하고 소규모 발전소에서 얻은 전기를 저장 후에 나중에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의 큰 단점이 에너지 공급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재생 에너지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이 ESS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신재생 에너지를 더욱 많이 사용할수록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바이든 정부 출범과 함께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말은 삼성 SDI와 LG화학이 시장 점유율 80%를 점유하고 있는 이 ESS 전지, 여기에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삼성 SDI가 테슬라의 ESS 배터리를 공급했다는 이런 자료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금 테슬라의 ESS 배터리를 공급하는 것은 2015년 그리고 2017년에 이어서 세 번째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2차전지 기업 삼성 SDI와 LG화학, 물론 SK이노베이션까지 조금은 우리가 2차전지 쪽으로만 이 기업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ESS 전지, 이쪽 시장 점유율도 상당하고 또 바이든 정부 출범과 함께 기대되는 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삼성 SDI와 LG화학을 바라볼 때 2차전지 뿐만 아니라 ESS, 이 전지 분야도 같이 연결을 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기관들의 매도세를 한번 살펴보면 거의 2021년 새해부터 지속적인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는 것은 늘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가능성적인 측면을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 기사를 살펴보시면 1월 14일날 나온 거기 때문에 1월 13일까지 이번 주 수요일까지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고, 타이틀을 살펴보면 하락을 예측한 것이 아니라 현물과 선물의 차익 거래 때문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어떤 말인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하고 있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선물이 아닌 현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최상단을 보시면 통상적으로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이유는 일단 현물이라는 것은 즉각적인 거래가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선물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의 거래가 아니라 1년 뒤 혹은 하루 뒤, 한 달 뒤 이렇게 특정한 시점을 정해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가치가 반영이 되어서 당연히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코스피 200 지수, 현물에 포함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코스피 200이 선물보다 가격이 높아지게 된다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이런 두 번째 상황, 선물보다 현물 가격이 높아짐으로써 현물에 속한 주식을 매도하고 선물을 사는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수급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1월 4일을 기점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외국인은 퐁당퐁당 거래를 보여주었는데 전반적으로 기관은 매일 1조 원 넘는 수매도 물량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선물을 한번 살펴볼게요. 선물은 최근 3거래를 제외하면 지속적인 매수 물량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기관이 선물과 현물에 가격 차이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올 한 해 지속적인 매도세를 보여줬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배당 차익 거래라고 있어요. 이것도 수급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작년에 배당락이 12월 29일이었는데 그럼 28일까지 보유했다면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8일을 기점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기관에서 마지막 3거래일 동안 매수 물량이 비교적 크게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위해 들어왔던 물량들이 이제 차익 실현과 함께 선물로 옮겨왔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얼핏 보더라도 두 번째 이유는 지금 수매수 물량보다 수매도 물량이 많기 때문에 조금은 성립되지 않은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에게 가능성적인 측면을 말씀드린 것이고, 제 결론은 이거예요. 어쨌든 지금 기관이 정말 현물과 선물의 차익 거래 때문에 매도를 보여준 거라면 기업의 펀더멘탈 그리고 시장의 전망성, 이 부분에 훼손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기관의 수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지만 우리가 조금은 안심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 기관에 많은 매도 물량이 나왔지만 다음 주부터는 조금은 매도 물량이 줄어들어서 조금은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시장을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기여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ESS, 이 부분과 달리 이런 산업에 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다면 이런 내용도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근에 고객 예탁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면 이 갈색이 고객 예탁금이고 이 파란색 선이 신용잔고입니다. 자, 그런데 증시를 떠받칠 수 있는 고객 예탁금이 늘어난 만큼 신용잔고도 지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잠시 고객 예탁금만 지워볼게요. 자, 이렇게 고객 예탁금을 제외하고 신용잔고만 보더라도 2020년부터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이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최근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빚내서 투자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을 하였습니다. 물론 당연한 얘기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 내용을 한번 가져와 봤고요. 저는 빚내서 투자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빚내서 투자하는 시점은 정말 할 수 있는 상황이 왔었다면 작년 한 해였다고 생각하고 있고, 올해는 빚내서 투자하기에는 정말 위험한 구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가진 범위 내에서 늘 비중을 조절하면서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